안녕하셨어요? 오늘도 독일 빵꾸문을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약속드렸던 베리니의 생크림 케이크. 초보자도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생크림 케이크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벌써 알아보셨을까요? 오늘의 그 주인공은 고구마 생크림 케이크예요. 같이 가세요. 물론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시트지를 구우셔야겠죠? 세상 초초 간단한 케이크 시트지 굽는 방법은요, 영상에 지금 오른쪽 위면에 표시된 링크에서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가 고구마 생크림 케이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저희가 지금 준비할 것이 고구마 필링하고요, 그리고 생크림. 우선 고구마 먼저 준비해 볼게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의 고구마 생크림 케이크는요, 절대 지루하지 않은 정말 특별한 고구마 생크림 케이크. 기대해주세요. 이건 보통 아시아 상점을 특별히 찾아야지 있는 그런 고구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 그런데 독일에서 고구마, 질스카토펠 고구마를 사면 항상 이래요. 그런데 속에 색깔이 다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독일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고구마는 빛깔이 삶고 나면 단호박만큼이나 고와요. 그래서 오늘 이 빛깔을 더 빛나게 해주려고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고구마는요, 여기 보시면 찍어놨을 때 색깔이 이렇고, 그쵸? 이렇죠? 근데요, 얘는 진짜 예쁘죠? 이제 얘네를 곱게 으깨주시면 돼요. 이렇게 곱게 다 으깨졌으면 여기에다가 생크림을 2큰술 정도만 섞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이대로도 워낙 부드러운데 조금 더 크리미한 그런 맛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 후에는요, 케이크 시트지를 원하는 높이로 자르신 후에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섞은 채를 통해서 가루를 만들어 주세요. 바로 이 케이크 가루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기다려봐 주세요. 그런데 생크림 케이크 만드실 때 마음에 절대로 급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한 걸 바로 전날 미리 준비해 놓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 있는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2-3일 정도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제대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주목해 주세요. 보기만 해도 너무 싱그럽죠? 이 예쁜 가을 사과를 아주 작게 깍둑 썰게 해서 으깨놓은 고구마에 같이 섞어줄 거예요. 아니, 사과를 왜 으깬 고구마에 넣어야지? 하시는 분 계시죠? 저 고구마 생크림 케이크 좋아해서 가끔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고구마 맛이 조금 너무 밋밋해. 아마도 저랑 동감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고민을 해봤죠. 이 건강한 재료의 고구마 생크림 케이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흥미롭고 그 몸값을 높일 수 있는가? 그랬는데요. 정말 우연처럼 고구마와 같이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한 이 사과가요, 이 크리미하게 으깨진 고구마 속에 작게 다져진 채로 섞이면 그 아삭한 식감이 정말 특별해지고요. 음식에도 궁합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구마하고 사과가 궁합이 그렇게 좋대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잘 섞어서 한쪽으로 놔두시고 이제 생크림 차례예요. 생크림을 단단하게 거품내는데 도움이 되는 건 생크림도, 그리고 사용하시는 용기도 모두 차가운 상태에서 하실 때 결과가 더 좋아요. 단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요, 너무 정신없이 오래도록 휘저으시면 안 돼요. 마치 달고나를 만드실 때와 같은 그런 투지를 가지고 정신없이 오래도록 휘저으시면요, 하얀 생크림이 아닌 노란 버터로 가는 그 중간 상황을 만나는 그런 사고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태를 살펴가면서 저어줘야겠죠. 그리고 거품낸 생크림을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냉장고에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쉬었다 사용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됐으니 정말 케이크를 쌓아주는 일만 남았거든요. 자, 이 대목은요, 만약에 지금쯤 머리가 살짝 복잡해 하시는 분들은 미련 없이 패스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살짝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크림 케이크를 만들 때 필링을 넣기 전에 이 시트지를 살짝 적셔주잖아요. 아로마나 아니면 시럽 같은 걸로.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수분이 있는 속재료가 시트지를 빠르게 축축하게 만드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속재료의 맛과 어울리는 아로마를 시트지에 주어서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맛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사과 반쪽을 잘게 다진 다음에 설탕 한 큰술하고 물 150g 하고 해서 졸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사과 시럽을 드문드문 적셔주신 다음에요. 고구마 으깨 놓은 것을 듬뿍 원하시는 만큼 얹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과정을 반복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이 사과조림을 직접 하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사과잼이 있으시다면 한 큰술하고 물 한 큰술 해서 전자레인지에서 30초만 돌리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훨씬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두둥두둥. 드디어 머리 무거운 생크림 바르는 시간이에요. 생크림을 바르실 때 어려울 거 없이 그냥 이런 수저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표면의 생크림 높이는 보통 이 시트지 한 겹 높이거나 아니면 두 겹 높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윗면을 우선 대충 평평하게 만들어주신 후에 옆면은요, 이렇게 작은 과도 같은 걸 사용해서 발라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케이크 전체가 이제 생크림으로 뒤덮이고 나서는 조금 더 긴 칼을 가지고 이렇게 매끈하게 돌려가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생크림 케이크와 경험이 적은 분들이 처음에 생크림을 만들 때 더 어려운 이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문가분들의 완벽한 매끈함을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완벽함에 대한 동경을 털어버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그 원형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으면 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삐뚤빼뚤한 표면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세요. 어제 미리 준비해놨던 케이크 가루가 바로 그 요술 지팡이가 되는 거거든요. 마치 마술사의 요술 지팡이가 스쳐 지나가기라도 한 듯? 이 삐뚤빼뚤하던 생크림층이 아주 우아한 드레스 자락으로 변하고 있는 거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속이 비칠 듯 말 듯 얇은 망사 같은 천에 작은 보석알들이 촘촘하게 박힌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는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다 끝난 건데요. 속에 들어있는 재료를 위에 살짝 암시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장식으로 어울릴까 싶어서 미리 고구마 칩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얘네가 진짜 예뻐. 보세요. 저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정말 감격했어요. 혼자서. 이러기 진짜 드문 일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맛하고도 너무 어울리고 이거 꼭 추천. 강추. 해바라기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대로 그냥 마칠까 하다가 고구마 으깨놓은 게 조금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피스타치오도 있었고요. 그래서 장식을 조금만 더 해줬어요. 초록빛 피스타치오를 살짝 얹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솔직히 만드는 사람 마음에 들면 일단은 오케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고구마 칩이 진짜 별거 아닌데 느낌 살려주죠. Cracks in the stone.